네, 이번에 이복균 국방신속지원단장 모시고 국방부의 범정부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군수관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 먼저 여쭙고 싶은 거는 국방부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그리고 또 국군 간호사관 생도의 교육 일정을 정해서 적기에 신속하게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정부에서 한참 강조하고 있는 적극 행정의 표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국군의 사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상황은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대미문의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준비태세, 즉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갖춰졌던 게 첫 번째 요인으로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지난 2월 28일 날 초창기죠. 이때 장관님께서 준전시 상황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기 상황을 적시적절하게 직감하시고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모든 조직들이 사실 전시에 준해 가지고 이제 임무를 수행하게 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현장에 투입된 우리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장병 모두가 정말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고 또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함으로써 이런 성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좀 해소가 됐지만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할 만큼이나 마스크의 수급이 많이 부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군인들을 마스크 제작과 포장 등에 투입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역시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적극 행정을 한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때 당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때 당시 첫 번째 마스크가 이제 부족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총동원을 해서 이제 마스크 생산에 임했는데 평일날은 약 1,100개, 1,100만 개 정도가 생산이 되었지만 휴일에는 한 500대, 600만 대밖에 이렇게 생산이 안 됨으로써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요. 이 원인이 이제 결국은 생산 인력이 주말에는 동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마스크를 생산하더라도 그 다음날 신속하게 보급하지 않으면은 그 전날 생산한 것이 이제 적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신속한 수송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운송이 신속하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운송업체들과 이렇게 운송 계약을 하려고 해도 감염 우려 때문에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반면에 이제 대구 지역에서는 그 마스크뿐만이 아니고 방역 물자 소요가 뭐 폭증하는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제 결국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들이 있었고요. 또 마스크 오브제가 이렇게 시행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게 100매, 10매 단위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던 것을 1인당 2매씩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1매 내지 2매로 이제 재포장을 해야 되는 소요가 생기죠. 여기도 갑작스럽게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우리 군에 이러한 요청을 해왔고 군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우리 신속지원단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갖추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저희 인력이 이제 병력들이 약 16,000여 명, 또 장비는 300여 대를 지원해서 애로사항을 이렇게 해소를 했는데 그야말로 막힌 곳을 적시적절하게 뚫어줌으로써 이런 방역 작전이 성공적으로 하는 주역이 되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방역이나 영농활동 지원 등 지금도 매일같이 우리 장병들이 국민을 위한 군으로서 지원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우리 군이 마련하고 있는 대책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제약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곳곳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던 역할들에 대해서 인력 부족과 또 애로사항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농번기 또 겹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저희 그 병력들이 약 2만 2천여 명하고 이제 뭐 지금까지 연인으로 치면 한 20여만 명 이상이 이제 지원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지원이 꼭 농번기나 뭐 다른 이런 지원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수시로 뭐 이런 지원 사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국방신속지원단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국방신속지원단에서 이제 협력관을 전 지자체에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요청 오는 것도 있지만 이 협력관들이 현장에서 소요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 애로사항들이 사실은 기다리기보다는 자기들 착안하지 못한 것까지도 지원해주는 이런 성과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경제 활성화입니다. 근데 이제 지역 에서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판매되지 않는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로컬 푸드 데이를 만들어서 또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이제 사실은 군은 본연의 임무가 이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겁니다. 이 감염병 상황뿐만이 아니라 대비태세에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병뿐만 아니라 국가 재난에 준하는 다양한 비전통 위협 이것도 마찬가지 장관님께서 비전통 위협에 대해서 대비를 잘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러한 대비 계획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군사적인 대비태세와 연계해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발전시키고 또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국민께 그리고 장병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위기였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K-방역에서 우리 국가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가장 그 기본이 되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선진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진 시민의식이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높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반영된 결과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앞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 장병들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참가했던 장병이든 또 영내에서 그 인원들이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던 장병이든 우리 군 장병 모두가 정말 성자고 또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도 정말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다소 완화가 됐지만 언제 또 다시 더 강화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곳곳에 지금 위험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나 우리 군에서도 이제 방역 수칙을 아주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지금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꼭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군이 정말 이런 감염병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좀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면은 더욱 높은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복균 국방신속지원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단장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